보데 플러스 x축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그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을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수함수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1, 2, 3, 4 그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적냐면은 10의 뭐 1승, 10의 2승, 10의 3승 그렇게 적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x축에다가 아예 로그 오메가라고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적는 학생도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x축에 로그를 취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표현을 10의 1승, 10의 2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뜻이에요.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를 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수함수적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치면은 자 보데 플러스의 y축은 어떻죠? 데시벨. 매그니튜드는 데시벨. 페이지는 디그리로 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로페스 필터의 경우에는 매그니튜드 이제 이렇게 그냥 매그니튜드라고 적을 거예요.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y. 10배 올라갈 때마다 20dB씩 준다. 페이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페이지는 이게 오메가 제로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서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로 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냐? 10분의 오메가 제로부터 10 오메가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었죠. 따라서 오메가 제로일 때 각은 얼마일까요? 위상은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거의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했었죠? 이거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했었죠? h는 1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rc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가 0으로 갈 때와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각각 이게 어떤 형태를 띈다는 걸 봤었고 그 다음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를 구했었죠.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 어떻게 구했죠? 결국 이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지만 해를 구한 거죠. 그렇죠? 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냐면은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1 오버 RC를 넣으면 이거 0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요거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해, 이거와 같아지는 순간이 여기 점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왜 점이 꺾이느냐? 이거가 같아지는 순간보다 작을 때는 1이 도미넌트하고 그렇죠? 이게 더 크다면은 그 다음에는 제오메가 RC가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일종의 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시간에 뭘 다룰 거냐면은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의 보데 플러스를 그리는 법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로페스 필터는 트랜스퍼 펑션이 1 플러스 j 오메가 rc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뭐 rc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이거는
1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제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 오메가 제로는 1 오버 RC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왜 보기가 편하냐면은 오메가 제로가 이거를 일종의 해, 오메가 제로가 이거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지만은, 자, 뭐라고 질문 다시 해보겠어요? 일반 꼴 아니에요. 로페스 필터는 여러 가지 꼴이 있을 수가 있죠.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로페스 필터의 일반적인 형태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데 플러스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 이게 지금 매그니튜드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죠. 로페스 필터가. 또는 어떤 로페스 필터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겠죠. 모두 다 로페스 필터죠. 따라서 이건 로페스 필터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일반화된 형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내릴 게 있는 게, 이 숫자와 이거의 매그니튜드와 이거의 매그니튜드가 일치하는 오메가,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죠. 오메가 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이라고 불러요. 폴, 극점.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이라고 불러요. 극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3학년 때 시스템 해석 때 배우겠지만 미리 하는 거예요. 분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이게 J오메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죠. J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되면은 이게 0이 되죠. 그거를 극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 극점이라고 불러요. 왜 극점이라고 부르냐면은 분모가 0이 되면은 전체 값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죠. 뭔가 극한이잖아요. 그렇죠? 극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만약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걸 제로라고 불러요. 반대의 말은 제로라고 그래요. 제로.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이 로페스 필터의 한 형태는 하나의 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 폴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폴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 펑션이 보는 것과 같이 6000 곱하기 J오메가 플러스 5, 분모에는 J오메가 플러스 10 곱하기 J오메가 플러스 1000이라는 트랜스 펑션이 존재한다고 해보죠. 아직 이거를 회로를 어떻게 구현할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강의하기 너무 복잡해지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이런 트랜스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첫 번째로는 제로가 하나 존재하고 폴이 두 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로점이 하나 존재하고 폴이 두 개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목적은 이거의 보데 플러스를
어떻게 그리느냐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한다면은 극점이나 폴에서 선이 꺾여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돼요. 그 원리를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데 플롯을 어떻게, 복잡한 시스템의 보데 플롯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H1, H2, H3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H1, H2, H3가 뭐냐면은 H가 트랜스퍼 펑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느냐? 얘가 H1, 얘가 H2, 이거가 H3가 되는 거예요. 각각을 하나의 폴이나 하나의 제로만 가지는 트랜스 펑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각각의 극점과 폴이에요. H1과 H2, H3의 각각의 극점 또는 각각의 폴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DC 개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DC 개인이 뭘 의미하느냐? H, J, 오메가가 0일 때, 즉 오메가가 0일 때의 절대값을 의미해요. 이게 뭐였죠? 우리 항상 트랜스 펑션 나오면 처음에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값이 얼마죠? 묻잖아요. 그게 DC 개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거가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J 오메가 H, 그러니까 트랜스 펑션은 각각 트랜스퍼 펑션 J 오메가 H2, H3의 곱이죠. 그렇죠? 이게 H2가 이거가 아니고 1분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트랜스 펑션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매그니튜드 이렇게 된 매그니튜드죠. 그런데 여기 dB를 붙이면은 dB에 의한 매그니튜드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각각의 매그니튜드 dB 값을 더한 거예요. 왜 더한 건지 알죠? 로그 취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 위상은 각각의 위상을 마찬가지로 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방법을 적은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죠. 이거 다 적었죠? 다 적었으니까 이거를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어떤 형태로 분리하냐면은 로페스 필터 할 때 여러분들 1 플러스 J 오메가 오버 오메가 제로 이 형태로 표현했었죠. 따라서 마찬가지 형태로 표시할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6000 곱하기 이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5가 튀어나와야 되죠.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분모는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10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1000이 될 거예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튀어나오죠? 10의 4승이 튀어나오겠죠. 10의 4승.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적기 좀 귀찮으니까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3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트랜스포 펑션을 봤을 때, 복잡한 시스템의 트랜스포 봤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스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얘가 H1이에요. H1. 얘가 H0예요. H0는 3이에요. H1은 이거예요. H2는 이거고 H3는 이거예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본다면 H2는 1 오버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1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1분의 그러니까 1 오버 이거예요. 그리고 H0는 3이에요. 그러면 자, 오메가 1은 얼마죠? 5죠. 5. 5고니까 5. 오메가 2는 10. 오메가 3는 1000이에요. 자, 스텝 1, 스텝 2까지 구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왜 이걸 하는지. 3번 DC 게인 얼마죠? H J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dB 얼마죠? 일단 3, 첫 번째 답은 3이었어요. 3인가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1이 핵심이에요. 이게 0으로 가면은 1밖에 안 남죠. 다 1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H0는 DC 게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게 붙어 있죠. dB. 그 말인즉슨 20 로그 10에 3이죠. 이게 얼마일까요? 얼마면 대략 9.5dB고 9.5dB고 그냥 러프하게 우리 10dB라고 하죠. 이 정도 반올림은 뭐 괜찮아요. 자, 이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근데 스텝 3까지가 아니에요. 아직 그린 거 시작도 안 했죠? 자, 스텝 4. 각각의 HI, 즉 각각의 트랜스 펑션, 이 경우에는 H0, H1, H2, H3 각각의 H에 대해서 보대 플롯을 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X축이 이렇게 되고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고 첫 번째가 매그니튜드, dB값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HI고 두 번째는 각각의 HI를 얘기하는 거예요. H0부터 그려보죠. H0.
H0는 매그니튜드가 얼마죠? 10dB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H0 10dB죠. 주파수 때가 바뀌나요? 바뀌지. 상수죠. 상수.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가고 10이에요. 10dB. 10이라고 하죠. 그냥 10. 여기 있으니까 dB가. 얘가 H0예요. H0의 위상은 어떨까요? 0도죠. 따라서 0도를 그리는 거예요. 하고 또 H0라고 적을게요. 여기까지 쉬워요. H1 볼까요? H1 좀 그렇네요. H2부터 보죠. H1 여러분 처음 보니까. H2는 요거죠. 1/1 플러스 J오메가 나누기 10이죠. 이거 어떤 형태죠? 로페스 필터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해보죠. 오메가가 0으로 가면 1이죠.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로페스 필터예요. 컷오프 프리퀀시가 얼마죠? 10이죠. 여기 구했잖아요. 여기 오메가 2 10. 자, 그러면 얘는 로페스 필터는 이렇게 될 거고, 시작하는 H2가 오메가가 0일 때 dB 값이 얼마인가요? 0dB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 형태를 표시하냐면은 H0를 제외하고 H1, H2, H3는 다 이런 형태죠. 따라서 오메가가 0일 때 얘네들은 무조건 값이 1이에요. 그 말이 0dB에서 시작해요. 나머지는 다 0dB에서 시작해요. 여기 0dB. 그러면은 H2는 가다가 10이니까 가다가 여기서 얘가 10이에요. 어떻게 되죠? 아래로 꺾이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그리고 페이즈를 보죠. 페이즈. 이게 H2예요. H2. 페이즈. H2는 어떻게 페이즈가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하죠. 0이 너무 낮네요. 자, 오메가고 0이고 H0는 그냥 가고 H2는 가다가 (12) 오메가 제로면은 오메가 제로 지난 다음에 위상이 마이너스 90도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10이니까 어디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1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잘 그려야 돼요. 이게 지금 갈수록 복잡해져. 1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100까지 바뀌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뭐냐? H2의 위상이에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H3도 한번 해보죠. 분필 색깔이 모자르기 시작할 거예요. H3는 어떻게 되죠? H2와 동일한데 오메가가 1000이죠. 1000. 따라서 얘가 1000. 가다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가다가 1000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H3예요. 자, 이제 H3가 여기 1000이니까 1000에서 만까지 있겠죠. 가다 이렇게 되고 얘가 H3가 될 거예요. 남은 게 H1 남았죠. H1 어떻게 될까요? H1은 오메가가 0일 때 H1은 어떻죠? 0dB죠. 상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메가가 5를 넘어서는 순간, 제로값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는 1이 아니고 J오메가의 형태를 띠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얼마부터 올라가냐면 5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H1은 이렇게 해서 5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H1이 돼요. 위상은 어떻게 되죠? 위상은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 위상은 0도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 위상은 90도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언제서부터 올라가냐면은 얘가 오면은 0.5부터 50까지. 얘가 90도니까 0.5부터 50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H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그렸어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을 해보죠. 이게 예전에 이렇게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고 오메가 0으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보데 플러스, 이런 복잡한 시스템 보데 플러스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각각의 H를 그릴 때 왜 그러냐면 이제 다 감이 오죠. 제로 값을 지나면은 선은 이렇게 꺾여요. 위로. 그렇죠. 자, 제로 값을 한번 지나면 여기가 제로 값이죠. 5. 오메가가 제로 값을 지나는 순간 선을 위로 딱 꺾어요. 위쪽으로. 폴은 어떻게 되죠? 폴은 아래로 꺾어요. 여기서 폴. 아래로 꺾어요.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능숙해진다면은 스텝 1, 2, 3, 4를 다 제껴놓고 5번부터 할 수 있어요. 스텝 5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H, 트랜스 펑션의 dB 값은 각각의 트랜스 펑션의 dB 값의 합이고 마찬가지로 각도 각각의 트랜스 펑션의 합이 되는 거겠죠. 그려보죠. 노란색만 남았죠, 이제. 자, 우리는 이제 합할 거예요. 합.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골치가 아픈데, 자, 매그니튜드부터 해보죠. DC 게인, DC일 때, 오메가가 0일 때 각각의 H 값의 합은 얼마죠? dB 값의 합은 10이죠. 왜 10이냐? 10, 0, 0, 0, 0이죠. 맞죠? 3개니까 10, 0, 0, 0이죠. 따라서 10부터 시작해요. 언제까지 10으로 갈까요? 5까지 10으로 가죠. 5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5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H1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하죠? H2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같죠. 폴이나 제로 하나 지나갈 때마다 요거는 플러스 20dB per 10배예요. DK. 그렇죠. 서로 상쇄하는 거예요. 상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수평하게 돼.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수평으로 갈까요? 이거 지날 때 올라가고 이거 지날 때 수평으로 갔다가 이거 지날 때 여기까지 가다가 이 지점 되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점 오메가 3겠죠. 오메가 3를 지날 때는 H1 올라가려고요. 20dB per 10배로. H2와 H3는 내려가려고요. 근데 내려가는 성분이 두 개가 더 세죠. 두 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항상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럼 이 다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항상 우리는 기울기 적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20dB per dk 10배. 요거는 플러스 20dB dk. 이거 왜 적어야 되냐면 지금 이거 너무 명확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 펑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매그니튜드예요. H1이 이런 형태고 H2가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쭉 가다가 H1에서 20dB라면 꺾이죠. 두 번째 폴에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럼 표시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dB. 요거는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이렇게 표시해야지 명확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울기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는 뭐냐? approximate 된 거죠. 보데플라크 일단 항상 이렇게 선으로 꺾은 다음에 approximate 적어주고 그 다음에 actual 실제를 적어야죠. actual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쭉 가다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쭉 가다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죠? 폴 제로가 3개짜리인데 이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스템 해석 들어가면은 막 5개, 6개짜리 나올 거예요. 자, 페이지는 이래요. 자, 매그니튜드 이거 페이지 한번 보죠. 페이지도 합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0에서 시작하죠. 0으로 가다가 그 다음 상승하고 여기까지 상승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수평으로 가죠. 수평.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죠. 50에서 자 50까지는 이거와 이거가 서로 상쇄에다가 그 다음에 50이 넘어가면 이건 멈추죠. 따라서 얘는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언제까지 내려가나요? (100까지) 내려가죠. 100까지 내려간 다음에 평평하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100까지 가다가 수평으로 가니까 더 이상 내려가는 걸 멈춰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죠. 따라서 쭉 내려가게 돼요. 언제까지 내려가죠? 만까지.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pproximate 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90이겠죠. 왜 마이너스 90이죠? 플러스 90 한 개가 있고 마이너스 90 두 개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90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있으시죠. 이거 어디다 쓰냐 그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그 제어 관련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각각의 위상 값이 그 시스템의 안정도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그건 배우게 될 거고 지금은 우리 맛보기로 보데플라스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이 장애. 그렇죠. 근데 한 개 우리가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어요. 이게 뭐였죠? 풀이해를 내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풀이해가 굉장히 사람 진을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푸리에를 넘어갔냐?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감을 잡은 다음에 푸리에를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쉬고 넘어갔는데 푸리에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싫어하고 나도 제일 싫어하는 수식이에요, 수식. 자, 프리에. 우리가 항상 주파수 영역에서 다뤄왔었죠. 주파수 영역. 이 주파수 영역이 뭐냐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 안 적었나요? 자, 다 적을 때까지 기다리죠. 프리에 시리즈. 자, 먼저 우리가 주기함수가 뭔지 살펴보죠. 주기함수는 periodic signal. 주기함수가 뭐냐면은 매우 간단해요. 어떤 파형이 존재하는데 이제 시간 주기예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파수 영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간축으로 왔어요. 시간축으로 와서 어떤 특정 t까지의 시그널이 이런 형태라고 해보죠.
그럴 때 이 t까지, 대문자 t예요. t까지의 시그널이 반복되면은 매 t 시간마다 2t, 3t 반복되면 그게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너무 간단하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가 t일 때의 값이 그 t 플러스 캐피탈 T 주기에 더한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연장하면은 nt, 요건 n은 정수죠. nt 곱하기 시간과 일치하게 된다면 이건 다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는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삼각함수가 있죠. 또는 이런 것도 주기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t, 2t, 3t. 이것도 주기함수겠죠. 이런 주기함수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게 주기함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풀이 어널리시스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죠. 간단. 얘는 주기함수죠. 이건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주기함수예요. 그런데 이 주기함수를 우리가 이게 주기함수인 건 알아요. 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기함수가 끝이 꺾여 있죠. 각이 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사인 오메가 t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표현 가능하다. 근데 얘가 뾰족하니까 사인은 어떻죠? 스무스하죠.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 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인 오메가 t와 사인 2 오메가 t와 사인 3 오메가 t와 4가 아니고 사인이죠. 사인 4 오메가 t 등등등 해가지고 사인 오메가 t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합엔 개수가 필요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3 사인 오메가 t, 5 사인 2 오메가 t, 0.3 오메가 t, 6 사인 4 오메가 t 이렇게 각각의 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정수배가 증가한 사인 오메가 t의 합인데 문제는 이게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인 10만, 10만이 15승이죠. 10의 5승 오메가 t 등등등 해서 무한대 개수의 사인 오메가 t를 다 더하면은 뾰족한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풀이 어널리시스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주기함수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알아요. 자, 이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주기 이게 t죠. 이건 알아요. 딱 보면 알죠. t죠. 오메가는 얼마죠? 오메가는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f는 뭐죠? f? 주파수는? 그렇죠? t분의 1이죠. 그러면은 오메가는 2파이 f죠. 따라서 이거는 2파이 오버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그럼 알아요. 알겠다. 좋아. 오케이. 요거 사인 오메가 t, 사인 2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는 합이 이거예요. 이건 다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이 개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수의 개수 무한계예요. 따라서 이 개수를 A1, 이걸 A2, A3, A1, A2, A3 쭉 A 무한대까지 개수를 구하는 게 푸리에 시리즈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사인 함수의 합일 수도 있는데 코사인 함수의 합일 수도 있죠. 그게 그거니까. 따라서 푸리에 시리즈는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 가능한데 첫 번째는 A0, 요거는 상수텀이에요. 상수텀이고 상수 플러스 무한계의 코사인의 합인데 코사인의 개수가 an, 사인 함수의 개수가 bn이라고 하면은 A0와 A0, 무한계의 an 개수, 무한계의 bn 개수를 가지는 사인과 코사인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싫다. 나 그냥 사인의 합으로 표현하란다. 그러면은
사인에다가 위상을 더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사인 또는 이거 또는 코사인 무한계의 코사인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위상을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냐? 얘는 이거 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기함수라고 하죠. 기함수죠. 코사인은 뭐죠? 오함수죠. 죽었다 깨어나도 오함수로는 기함수 표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상차를 줘야 돼요. 얼마만큼 줘야 되냐? 90도만큼 빼야 돼. 빼던가 더하던가 옮겨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만 할 거면 위상을 더하던가 사인만 할 거면 또 그거 다 싫으면 사인 코사인 다 써도 하던가 무한계의 A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 A0와 AN 그러니까 CN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개수를 구하느냐가 푸리에 시리즈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좀 어려워요. 알아요. 어려워요. 그럼 왜 배우냐? 왜 배우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의 주기는 뭐냐면은 이거 주기가 뭐죠? 이게 t면은 오메가는 2파이 오버 t죠. 그럼 t는 뭐죠? 2파이 오버 오메가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2파이 오버 오메가 4파이 오버 오메가면은 이건 오메가의 앵귤러 프리퀀시를 가지는 주기함수예요. x축은 t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우린 이거 대충 알아요. 이런 형태의 형수는 시그마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아까 오메가 다음에 뭐 나오죠? 2오메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오메가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0이에요. 더하기 사인 3오메가 t 플러스 사인 5오메가 t. 물론 앞에 개수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잠깐만. 2오메가 t랑 4오메가 t는 개수가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그럼 왜 이 개수를 구하느냐?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나왔다 쳐보죠. 개수가 1, 2, 3이라고 나온다 쳐보죠. 쭉쭉 나와요. 개수를 다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스텝이 뭐냐면 여러분들 로페스 필터 배웠죠? 이제 알아요. 우리는 로페스 필터가 뭔지. 그러면 로페스 필터에서 오메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오메가 여기 있고 5오메가가 여기 있었죠. 그럼 이 개수가 1, 2, 3이었는데 이 필터를 통하면은 1은 그대로 넘어가죠. 이 개인이 1이니까. 얘가 로페스 필터를 통하면은 1은 그대로 1로 와요. 개수가. 그런데 3오메가는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니까 얘도 개수가 그대로 넘어와요. 그런데 5오메가 t를 가지는 개수는 3이었었죠. 3 곱하기 요거. 로페스 필터의 개인이 있죠. 이게 만약에 100분의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3 사인 5오메가 t로 바뀌는 거예요. 각각의 주파수의 성분들이 분해가 된 다음에 이런 보데 플러스 곱해지고 다시 이걸 더하면은 이 함수가 이 필터를 통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에 어널리시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정말 되나요?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푸리에 어널리시스의 핵심은 우리 이건 알아요. t는 보면 아니까. 이것도 알아요. n은 정수죠. 이건 알아요. 핵심은 a0, b0, c0랑 an, bn, cn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a0는
이게 뭘까요, 참? 그렇네요. T네요, T. 맞아요, T예요, T.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AN과 B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그렇게만 해두죠. 이런 식으로 AN과 BN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CN과 세타나 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핵심은 AN과 B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N과 BN을 구하는 방법이 좀 그렇죠. 자, 일단 이거는 이후에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한 게 굉장히 좋은 점은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문제에서 AN이나 BN 하나, 둘 중에 하나 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0이냐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죠. t, 이건 y 값이고 이게 t예요. 이거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죠. 이거는 뭐죠? 기함수죠. 그런 거 우함수랑 기함수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함수가 선대칭이죠. 왜 우함수 선대칭이죠? 우함수가 우가 선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난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강요투가 다 영어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분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분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를 어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분 펑션은 어떻게 기억하냐? 이분은 짝수죠. 이렇게 두 개니까 서로 대칭이니까 얘가 이분 펑션이고 얘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드 펑션. 그러니까 이렇게 점대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외우던가. 난 잘 몰라요. 잘 못 외워요. 이분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코사인 있죠.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분 펑션이에요. 오드 펑션의 대표적인 예는 사인이죠. 사인.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주기함수를 봤을 때 아까 예시를 들었던 t 얘는 어드 펑션일까요? 이분 펑션일까요? 어드 펑션이죠. 어드 펑션. 어드 펑션 말은 얘는 사인 함수로 구성이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분 펑션의 특성, 선대칭의 특성을 가지지 않죠. 따라서 어드 펑션의 경우에는 뭐만 존재하냐면은 사인만 존재하니까 bn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bn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an은 모두 0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A0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죠.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오면 얘가 A인 거예요. 얘가 왜 B0가 아니냐면은 같이 사라지니까 A 제로도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펑션의 경우, 이분 펑션이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좋은 예까지 아니고 앞서 있는 걸 살짝 옮기면 되죠. 얘는 뭐죠? 얘는 이분 펑션이죠. 이분 펑션의 경우에는 그럼 뭐가 제로가 될까요? bn이 제로가 돼요. 어차피 b0는 존재는 어떨까요? a0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건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보는 건 이분 펑션이 어드 펑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0이겠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괴로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걸 판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뜬구름 얘기니까 잘 모를 테니까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보죠. 어떤 함수는 even 펑션이 order 펑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order 펑션이면은 bn이 제로니까 얘는 다 제로예요. 계산할 필요조차 없어요. 따라서 order 펑션이 an만 구하면 돼요. 만약에 order 펑션이다. 그러면은 an만 구하면 되나요? bn만 구하면 되죠. bn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bn은 뭐의 함수가 되는 거죠? bn은 n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n이 바뀔 때마다 bn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n 자체가 상수가 아니고 bn 자체가 함수 형태의 표시가 돼요. 그거를 보여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괴로운데 한번 잘 따라와 봐요. t고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요. 자, 좀 이상한데 진폭이 -a부터 a까지 바뀌는 삼각형 모양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 주기가 t고 얘는 2분의 t고. 그럼 첫 번째로 이건 order 펑션일까요? order 펑션이죠? 그러면은 order 펑션이니까 bn만 계산하면 되죠. an과 a 제로는 모두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bn만 구하면 돼요. 그럼 bn이 뭐냐? 인테그랄 0에서 2 나누기 t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xt sin 2파이 nt 오버 t d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이게 0에서 t까지죠. 그러면 자, 0에서 t까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0에서 t만 봤을 때 얘는 이런 선 1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t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xt가 이제 뭐냐면은 뭐죠? 이걸 계산하면은 a 1 마이너스 2t 오버 t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검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0 넣으면 a 되죠? 그렇죠? 여기다 t, 대문자 t 넣으면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a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1차식에 점두개 검증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sin 2파이 nt 오버 t d를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자, 2 오버 t 2 오버 t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이거 두 개 분리해야 돼요. 첫 번째 텀은 쉬워요. a sin 2파이 nt 오버 t 그렇죠? dt 두 번째 텀은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4 오버 t 제곱 t는 상수니까 빠져나오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마이너스로 나오고 남는 게 뭐죠? 소문자 t 그렇죠. 요거는 못 나와요. 변수니까 sin 2파이 nt 오버 t dt예요. 함수 두 개가 적분 안에 있죠. 이거 어떻게 풀죠? 부분 적분. 이거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워서 정석 여러분 정석 배웠나요? 이제 그런 거 안 쓰나요? 안 써요? 다행이네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딱 여러분들 숙제에 나오기 좋죠. 그리고 시험에 내기 참 좋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걸 다 계산하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하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뭐만? 상수만 나오겠죠. A랑 T랑 N이랑 파이들만 튀어나오겠죠. 적분한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계산하면은 2A 오버 N 파이가 돼요. 시간 관계상 내가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ft 아니죠. x죠. xt는 a0가 0이고 b0가 1이니까 이거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b0 b1 n이 1일 때 2a 오버 파이 사인 2파이 오버 t 그렇죠? 플러스 n이 그 다음 2일 때죠. a 오버 파이 사인 4파이 오버 t 플러스 n이 3일 때가 2a 오버 3파이 사인 6파이 오버 t 점점점점점 이거의 무한계의 합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건 요거 구하면 요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bn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bn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수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손이 좀 많이 가서 그렇지. 다행이네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다 했네요. 6장을 끝냈어요.